기록을 이용 조선 초기의 기온을 알 수 있을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태양의 흑점 활동을 통해 당시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초기, 특히 세종시대에 해당하는 1400년 초반기에는 태양 흑점 활동이 굉장히 약했던 시기입니다. 태양 흑점 활동이 약하다는 것은 지구에서 받는 일조량이 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당시 아마 농사짓기에는 매우 안 좋은 환경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세종시대. 그러나 기후나 자연 조건은 농사를 짓기에 열악한 시기였다. 실제 세종실록에는 수많은 가뭄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가뭄은 흉작으로 이어져 백성들의 삶은 비패했고 농업은 황폐화됐다. 이는 바로 나라 전체의 위기였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이끈 임금이 있었다.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 그는 과연 어떻게 조선의 농업을 발전시킨 민생군주가 되었을까? 우리 역사상 최고의 임금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세종대왕을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는 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세종 당대는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세종이 나라를 물려받은 것은 1418년. 조부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지 채 30년도 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은 혼란스러운 건국 초기, 특히 연이은 흉년으로 백성들의 삶은 매우 피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어떻게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자신의 시대를 조선 최고의 시대로 일궈냈을까요? 한국사 전, 오늘은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고 설파했던 민생군주 세종을 만나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는 조선시대 서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 중의 하나였다. 남해 섬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이 들판, 평산들이다. 이곳은 농업을 일구고자 했던 세종의 고심이 서린 현장이기도 하다. 이곳 오목행상으로 이루어지는 이곳이 세종초에 그 당시에 개간되었던 들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이곳 우측 건너편에는 또 앵강만이라는 만 자체가 있는데 그곳에는 그 당시로 추정하는 성곽도 되어 있고 그 성곽은 군사적 요충지보다는 오히려 백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성곽으로 축성된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고려 말 이후 왜구의 노략질로 버려졌던 이곳을 세종은 다시 개간하도록 했다. 그 넓이는 약 95만여 평방미터, 약 1,500마직에 이르는 농경지로 정비되었다. 그 당시에 200여 호가 남해에 거주를 했더라면은 아마 분산이 되었을 경우에 이 평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는 농기구로는 가래라든지 지게, 괭이, 소쿠리 정도였을 것인데 이 많은 그러한 그 그러한 농기구를 가지고 이 많은 토지를 개간한다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종 당시의 개간 사업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농업박물관에는 우리 농업에 사용됐던 모든 농기구들이 전시되고 있다. 조선 초기의 개간 사업에 주로 사용되었던 농기구는 따비, 가래 등으로 이 농기구들은 당시 최고 수준의 것이었다. 이 가래로는 세 사람이 한조가 돼서
밭을 갈거나 흙을 퍼옮길 때 썼습니다. 세 사람이 하루에 600평 정도의 진흙밭을 갈 수 있는 걸로 조사 보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한 사람이 200평 정도 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개간 사업은 버려졌던 섬과 해안을 중심으로 전국토적으로 시행되었다. 경작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었다. 그렇다면 세종이 이렇게 개간 사업을 펼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의 농업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천문연구원을 찾았다. 천문 기록을 이용해 세종시대 한반도의 기온을 알아보았다. 태양 흑점의 활동 기록을 통해 당시의 기온과 일조량을 추정할 수 있었다. 태양 흑점 기록은 당시의 태양 활동이 어떠했냐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기에 해당하는 1418년부터 1450년까지는 태양 흑점이 하나도 관측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주변 150년 동안 흑점 기록이 또한 없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세종시대가 바로 소빙하기에 시작하는 점과 일치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렇게 흑점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조량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당시 아마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세종시대는 가뭄의 연속이었다. 세종 즉위 이후 10년간 단 한 해도 가뭄이 들지 않은 해가 없었다. 가뭄과 흉작은 그대로 백성들의 고통이 되었다. 흙을 파먹는 백성이 생겨날 정도였다. 세종 6년 강원도의 경우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농토의 절반이 폐허가 되었다. 농업이 국가 경제의 기반이던 시대, 연이은 흉년은 그대로 국가적 위기였다. 개간으로 경작지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불안정한 기후로 인한 농업의 황폐화는 젊은 임금 세종에게 큰 고통이었다. 이곳은 경회로입니다. 바로 옆에 근정전이 있고 근정전 뒤로는 임금이 국사를 논하는 사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임금의 처소인 강령전이 있죠. 그런데 연이은 흉년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세종은 강령전을 벌이고 바로 이곳 경회로 한쪽에 초가집을 짓고 무려 2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의 고민은 깊어갔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무려 10하루 동안이나 앉은 채 밤을 지새기도 했다. 대신들에게는 가장 먼저 날씨와 농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농업을 일으키고 민생을 구제한